제네시스 G70 외건이 나온대요. 스파이샷이 이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휠베이스가 약간 좀 길어진 느낌이에요. 이쁜데? 나는 괜찮아요. 나 이쁜데? 근데 사라 그러면 안 살 것 같은데 이쁘다. 여기 지금 외건이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전체적인 좀 개념을 한번 좀 여러 가지 분류가 있잖아요. 외건, 해치백, 그리고 SUV, CUV, 슈팅 브레이크. 요거를 의외로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은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안 하던 자료조사까지 했는데, 일단은 외건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게 이제 오리지널 외건 개념이에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외건. 그러니까 외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객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현재의 세단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하고, 이런 여객 느낌이 강한데 이제 미국에서 스테이션 외건이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이제 흔히 말하는 화물 열차죠. 화물 열차.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외건이라는 개념은 이쪽이 많이 좀 강한 그런 성향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건은 세단 베이스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여객 플러스 넉넉한 적재 공간이 필요한 그런 개념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트렁크 공간을 더 늘리면은 이런 개념. 흔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사를 하거나 이제 장의차, 관짝이 들어가는, 그리고 이제 이런 유형이 BMW 투어링, 볼보, V 뭐 60, 90 이런 개념이 이제 스테이션 외건, 흔히 말하는 외건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i40가 있죠. 대표적인 외건. 이게 이제 전형적인 스테이션 외건 형태의 차량이고, 이 차량 형태에서 럭셔리 스포티함을 강조를 하게 되면 이제 슈팅 브레이크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 슈팅 브레이크의 대표적인 거는 GTC, 그리고 뭐 FF, 그리고 요것도 약간 슈팅 브레이크 느낌이 강합니다. 요거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약간 외건에다 GT 성향을 가미해서 고성능 럭셔리 아니면 약간 스포티한 느낌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래서 슈팅 브레이크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개념이냐 저희가 찾아봤더니 1890년대 또 나오죠. 영국 귀족들. 이 영국 귀족들은 자동차 역사에서 굉장히 자주 나와요. 영국 귀족들이 이제 사격이나 아니면은 뭐 여행, 사냥 같은 걸 갈 때 탄약도 실어야 되고 개도 데리고 다니고, 이제 사냥을 했을 때 노루 같은 걸 하면 싣고 와야 되잖아요. 노루 같은 걸 잡았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일반 외건 플러스 장거리 GT 느낌을 적용하면서 이 슈팅 브레이크라는 걸 처음 썼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현 시점에서 글로벌하게 통용되는 느낌은 외건 그러면 아까 i40라든지 어떤 그런 좀 못생겼지만 굉장히 실용적인 느낌의 차량을 말하고, 슈팅 브레이크 그러면은 약간 스포티한 느낌, 럭셔리 느낌도 좀 가미가 됐죠. GT 느낌. 근데 이제 아까 G70에서 해외 매체에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외건이라고 지칭하는 해외 매체도 있고 60%, 50%, 60%는 슈팅 브레이크라고 지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G70 자체가 약간 스포츠 세단 같은 느낌으로 많이 팔렸고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럭셔리도 약간 가미가 돼 있죠. 생긴 걸로 봐서는 전혀 슈팅 브레이크가 아닌데 이거를 해외 매체에서 슈팅 브레이크라고 호칭을 하는 걸 보니까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었었어요. 야, 우리나라 차의 슈팅 브레이크 느낌을 단순 외건이라고 하질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치백이 있죠. 뭐 해치백은 너무 잘 아시니까 해치백은 4도어라고 지칭을 하는데 우리나라 형식 승인상으로는 5도어로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뒤쪽 도어가 이제 해치 아시죠? 잠수함 해치. 꽉 닫아갖고 밀실하게 하는 그런 느낌. 근데 저 유리가 같이 열리면 이제 도어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5도어라고 이제 표기가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해치백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SUV하고 CUV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해외 매체 모터원에서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보통 일반적인 상식하고 똑같은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정확하게. 일단 SUV는 미국이나 해외에서는 트럭 베이스로 많이 만들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야, 외건은 내가 이제 승객도 싣고 좀 이렇게 짐도 싣고 다닐 수 있는데 트럭은 편하긴 해. 험로도 가고. 근데 그러기에는 약간 비도 맞고 짐도 싣기가 애매하고 하니까 거기다 카우를 씌우자. 이게 이제 SUV, 흔히 말하는 스포츠 유틸리티 비하이클의 시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CUV는 가장 큰 차이가 세단 베이스래요. 세단 베이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지금 요거는 라브4인가? 라브4도 CUV로 가고요. 우리나라 산타페 이런 것도 CUV, 그리고 요 지프 체로키 얘도 이제 트럭 베이스가 아니다 보니까 CUV로 본다 그러더라고요. 요것도 CUV.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이쪽은 다 CUV라 보고, 우리나라 차량 중에서 트럭 베이스 굳이 따지면 렉스턴 스포츠 정도가 되겠는데 걔한테 카우를 씌워서 뒤를 막아버리면 걔가 이제 SUV 개념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에 나오는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SUV는 해외에서 뭐 정확한 분류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제 CUV가 되겠죠. 요렇게 지금 분류를 하시면은 가장 명확한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요즘은 이렇게 완전히 뭐 SUV는 SUV, CUV는 CUV 막 이렇게 나누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차종이 거의 크로스 오버화가 돼갖고 실제로 트럭 베이스가 아니고 유니바디나 모노코크를 썼는데도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는 걔는 트럭이 없잖아요, 아예. 근데 걔는 SUV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SUV에서 우리나라 기준보다 약간 해외에서 많이 따지는 부분이 견인력이라고 하네요. 우린 4륜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냥 견인력이 아니라 앞뒤 견인력을 따진대요. 앞에가 50 정도면은 뒤 견인력이
견인력도 50이 나오는 5대5 견인력 정도를 SUV로의 어떤 필요 충분 조건? 실질적으로 전륜구동 펠리세이드도 그걸로 따지면 SUV 범주에 못 들어가는 상황인데, 근데 해외에서는 그냥 SUV라고 팔리고 있으니까 지들도 헷갈리는 거야. 또 오프로드 느낌도 조금 SUV가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포츠 유틸리티 자체가 그러니까 오프로드를 포함하는 험로뿐 아니라 온로드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런 쪽을 가다 보니까 4륜이 조금 필요한 조건이 됐죠. 다목적성. 그거는 이제 MPV,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타렉스, 그 다음에 카니발 이런 거 이제 MPV, 멀티퍼포스 비하이클이라고 그래서 MPV로 들어가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SUV 어쩌고저쩌고 다 해서 RV라고 지칭을 해놨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레크레이션 비하이클이라고 그래서 이제 레저용, 여가용 이런 이제 비하이클로 다 통칭이 되는 거죠. 아, 너무 말이 길었나요? 갑자기 이거 그래도 개념을 좀 정리를 하고 가야지 그 이번에 나오는 G70 외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테이션 외건에 비해서도 많이 짧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 해치백 쪽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짧은데 휠베이스는 조금 늘린 것 같네요. 근데 이거를 슈팅 브레이크라고까지 지칭을 하는 게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G70 같은 경우는 이 뒷자리는 차라리 투도어 쿠페로 만들지 그랬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 뒷자리의 좁음을 쿠페로 만들지 않고 늘렸네요. 외건으로 해결을 해버렸네요, 지금. 아,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왜 하필 일본차 사진인가요? 구글링을 해서 거기서 딱 나오는 차들을 저희가 대표적으로 뽑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차량들을 CUV는 무조건 작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CUV는 그러니까 SUV를 흉내내는 세단이죠, 엄밀히 따지면. 그런 어떤 크로스오버 개념이기 때문에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작지가 않아요, 실제로. 체로키 같은 경우는 뭐 아주 크진 않지만 이게 CRV 범주에 들어간다는 거는 저도 의외였었어요. 우리로 치면 거의 산타페보다 좀 큰 차로 알고 있는데, RV는 통칭하는 겁니다. SUV, 뭐 CRV, 레크레이션, 비하이클에 통칭을 해서 그냥 높고 이런 차들, 레저용에 좀 가깝다고 생각하는 건 다 RV로 들어가더라고요. MPV도 RV로 넣는 경우도 있어요. 자, 뭐 대충 정리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이거 우리 크루들도 많이 헷갈려 하셔갖고 제가 몇 번을 얘기하는데 이놈들이 자꾸 또 물어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하차리는 제가 한 5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전에 한번 어떤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쿠페는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투도어예요. 포도어를 쿠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인데, 일단 벤츠에서 CLS를 하면서 포도어 쿠페라는 개념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지금은 포도어도 쿠페라고는 하는데, 유출 사진 보고 기대를 잃어버린. 기대 안 하셔도 돼. 이거는 국내에는 안 나올 것 절대 안 들어옵니다. 263 AMG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오지만 유럽에는 외건 모델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사는 이유를 옛날에 사이트에서 봤는데, 어떤 실구매자가 나는 빨리 달리고 싶은데 트렁크에 짐을 많이 실어야 된대. 그러면 살 수 있는 차종이 사실상 몇 개가 없대요. 승차감이나 운전할 때는 263 같이 그런 단단한 느낌이 좋대. 3열은 없을 거예요, 아마. 외건에. 외건에 3열이 들어가는 순간 이제 화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외건은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그 화물이란 개념이 없어지면 외건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이 G70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보시면 이 뒷부분 이게 지금 외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적거든요. 이게 왜 외건이라고 할 수 있나? 근데 모양은 또 외건이고 네. 거의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살까 싶은데, 사더라고. 근데 참고로 외건이 일반 세단보다 비싸요. 아무래도 크기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짐을 싣는 걸 가정하니까 출력이 이렇게 낮지가 않아요, 외건들은.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싼 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i40만 해도 한 3천 중반에서 4천까지 갔었죠. i30보다 비쌌어요. 엔진도 좋았고 잘 나가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내가 이 돈을 주고 사는데 이 모양을 못생겼어. 굉장히 조금, 그러니까 생긴 걸로 따지면은 실용성 외에는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오직하면은 페라리 FF도 요걸 바지로 먹고 거의 안 팔렸죠, 페라리 FF 같은 경우. 섹시했나요? 섹시. 미인 방명인가? 너무 빨리 단정이 된 것 같은데. 자, 이 부분 먼저 한번 보실게요. 요게 이제 G70 예전 그냥 비웃었지 솔직히. 이게 뭐냐, 옛날 차 같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요 부분은 좀 길어졌어요, 이렇게. 일단은 아까 여기서 봤던 빵당한 그런 모습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요 아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안 맞는 거 보면은 다른 아직 만드는 중인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사진이 유출된 지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났잖아요. 어쩌면은 지금 다시 만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한 번만 찍었는데 사람들이 하도 뭐라 그러니까 다시 해야겠다.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다시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외건은 이 느낌입니다. 이 외건은 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모양을 내가 어쩌고 하더라도 필수 조건은 이런 느낌이 나야 됩니다, 뒷부분이. 그러니까 이 느낌이 안 나면은 외건이라는 표현을 좀 쓰기가 좀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G70 같은 경우가 조금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아무리 외건이라고 해가지고 천장을 높였다고 해서 이게 약간 외건이라고 말하기 좀 힘들 정도의 사이즈
정도까지가 되지 않을까. 외관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열은 많이 넓어졌을 거예요 아마. 휠베이스도 늘어나고 지금 문짝이 여기 있는데 지금 요 핸드버 라인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런 거 보면 휠베이스는 늘린 게 맞고요. 아마 2열 공간은 조금 편해졌을 건데 뭐 전통적인 외관에 굳이 뭐 연연할 필요는 없죠. 많이 팔리는 차로 포지셔닝을 잡는 게 맞죠. 그래서 일단은 요 뒷라인 요 램프류가 상당히 이뻐졌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G80만 해도 앞라인, 뒷라인 그리고 여러 가지 실루엣 등을 봤을 때 굉장히 칭찬이 일색이었죠. 국내고 해외고 간에 고급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과연 요 외관 형태의 디자인에서는 얼마나 그럼 고급스러움을 유지하면서 실용성을 확보를 할지 일단 요 부분은 전 굉장히 환영합니다. 방금 전에 그 페이스리프트 유출 사진이랑 요거랑 살짝 다른 게 공장 사진은 여기서 딱 끊겼는데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동그랗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란 얘기죠. 그럼 여기가 이제 끊어졌다는 얘기인데 요게 이제 트렁크 쪽 아마 리드 라인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인즉슨 아까 그 공장에서 유출 사진은 다시 또 만들고 있지 않을까. 아니 그거는 이제 외관에 한정될 수도 있죠. 외관은 상대적으로 공간 그러니까 크기 여유가 좀 있으니까 외관에 한정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G70 페이스리프트는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제네시스 표식일 거예요. 그러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좀 제네시스에 대한 자부심이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왜 저희까지 어쨌든 G70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제네시스 브랜드 중에서는 그리고 해외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물론 이제 그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지금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를 슈팅 브레이크라고 지칭한다는 자체가 이 G70이 해외 사람들한테 어떤 각인된 이미지가 그냥 허들의 차는 아니다. 외관 형태가 아니라 슈팅 브레이크라고 칭한다. 처음에는 현대한테 무슨 뭐 이렇게 업무 협조를 받았나? 근데 너무 많아. 이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할 그건 아닌 것 같아. 이 차량을 위해서.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그게 의미가 크다고 이제 드리는 말씀이죠. 진짜 실제로 지금 현재 G70이 굉장히 좀 작다라고들 많이들 느끼시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늘리면 G80이나 다른 쪽하고 간섭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아예 쿠페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건데 현대는 실내 공간을 포기를 하진 않네요. 외관을 만들어서라도 실내를 확보를 해버리는. 근데 지금 이 실내만 봐서는 여태까지 봤던 외관 중에서 제일 이뻐. 비율이 네. 이렇게 좋은 외관은 처음 봤어. 다른 외관들은 진짜 실루엣이 이상했거든. G70 같은 경우는 쭉 길게 빼서 비율이 좀 맞는 느낌이에요. 얘는 또 막상 또 괜찮네. 저것도 굉장히 실용적으로는 좋죠. 근데 BMW는 이거보다 더 실용적으로 좋은 게 있어요. GT라고. 그게 이제 전형적인 CUV가 되는 거죠. 완전히 장르를 파괴해버리는. 이제 실제로 지금 외관이 이렇게 나오고 예쁘다고 하시기도 하고 뭐 관심 있는 걸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 실제로 제가 영종도에 BMW 드라이빙 센터를 갔는데 보시는 거예요. 사보시고 옆에 뭐 7시리즈도 있고 5시리즈도 있는데 가족분들 단위로 애기들도 같이 외관형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좀 외관이나 이런 실용적인 면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실제로 안 사. 실제로 타보고 네. 좋다. 하지만 구매할 때 되면은 세단 3 시리즈, 5 시리즈가 거의 다 팔리지. 외관 갈 바에는 SUV에 눈이 가던데 라고 하시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뭐 판매량이 증명을 하죠.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세단 같은 느낌의 화물칸보다는 그냥 아예 SUV. 그러니까 아마 외관은 점점 슈팅 브레이크화가 될 거예요. 낮은 차의 어떤 그 주행 느낌은 줄 수가 없어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고성능화 돼서 슈팅 브레이크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의 외관 역사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생각보다 길어. 포니에 있었어요, 외관이. 엄청 안 팔렸죠. 그거를 약간 이제 뭘 좀 줄여갖고 약간의 해치백 형태로 하면서 길이를 줄여서 데이트를 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만 해도 해치백이 그렇게 안 팔리지가 않았거든. 그러니까 트렁크가 있는 노치백이 훨씬 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노치백으로 완전히 가고 그 이후로는 거의 해치백의 명맥은 많이 끊겼죠. 뭐 이 정도면 됐지 않나?